아직까지도 역전세 이런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역전세를 고난을 겪고 또 어떤 매물을 제가 또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은 요것은 지금 팔면 너무 아깝다. 이거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너무 급작스러운 폭락기에 물량이 많은 이런 과도한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여러 가지 고금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가지고 가면서 2년 뒤, 4년 뒤를 내가 좀 대출자를 내면서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매물들이 있겠죠. 그 각각에 있는 매물들이라든지 매도를 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지금 2년, 3년 전부터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방법을 최근에 요 임차인분들과 또 소통하고 요렇게라도 한번 역전세 난 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이런 것도 한번 밑줄 본전이니까 그분들과 협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위기를 탈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매물은 아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대구 말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 매물 그런 전세 계약이 이제 3, 4개월 뒤에 곧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과 연락을 해서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더 사실 건지 아니면 이사를 갈 계획이 있으신 건지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최근에 몇 건 이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역전세 관련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순서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재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목돈이 없다 보니까 그 빠진 그 차액만큼 제가 역월세로 계산을 해서 그런 부담하고 계시는 그런 이자 부담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상쇄시켜 드리면서 재계약을 이렇게 역월세로 제한을 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제가 도저히 역전세 감당이 안 되면 그런 매물을 팔아서라도 피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이런 방법도 있겠고 또 아니면 이번에 제가 제시드렸던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이 혹시라도 이사를 나갈 계획이신가요? 여쭤봤더니 이번에 재계약하지 않고 날짜 되면 이사를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했던 그런 스텝대로 혹시라도 나가게 되시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겠죠.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 관련돼서 이동이 있다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근데 이사가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방향성 자체가 하나는 내가 집을 사서 내가 지금 전세에 있는 아파트를 돈을 빼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방향, 또 다른 전세를 내가 더 좋은 쪽으로 가서 또 다른 전세 쪽으로 갈아타는 상황, 아니면 아예 요즘에 전세 사기다 이렇게 이런 목돈을 대인에게 맡기고 이런 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난 그냥 전세 살지 않고 난 그냥 월세로 살 거야 라고 여러 가지 이런 매매, 전세, 월세로 여러 가지 세 가지 방향이 있을 건데 여쭤봤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경우의 수로 이사를 나가실 계획이냐 여쭤보면서 제가 이번에 전세를 나가시게 되면 제 나름대로는 이런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역전세 관련된 그런 대출을 받고 기존에 있는 분께 상환을 하게 되면서 저는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그 지역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오기보다는 저는 이번에 아예 월세로 그 지역이 월세가 지금 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다음에는 월세로 제가 대출을 받고 월세로 할 계획인데 혹시라도 월세로 조금 더 거주할 계획이 없으시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분이 더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동산 쪽으로 나가게 되는 비용들이 있겠죠. 나가게 되면 이분들이 또 저는 또 다른 소장님을 부탁해서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복비 또 추가적으로 집이 비었을 때 다른 분이 보시고 나서 올수리를 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금 또 수리해야 되겠다. 도배 조금 더럽네요. 해주세요. 장판 새로 해주세요. 했을 때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에 이런 비용이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기존에 있는 분이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를 담보대출을 받아서 어차피 다른 분께 저는 월세를 내드릴 계획인데 혹시라도 매도를 하셔서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매수를 해서 또 다른 아파트에 들어갈 계획이 있어서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전세, 또 다른 월세 어떤 쪽에 경우의 수가 있는지 여쭤보니까 이분이 답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월세와 세 번째겠죠. 매매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월세 쪽으로 본인은 거주를 해서 이제 이런 형태를 바꿀 계획인데 본인이 한 1년 정도까지만 2년은 아니고요. 1년 정도까지 조금 내가 월세로 살면서 이분이 자녀가 이제 곧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쪽에 더 좋은 학군 쪽에 이분이 아예 그냥 매수를 해서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1년 뒤에 본인은 아파트를 사서 갈 계획인데 안 그래도 1년 정도 그분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월세로 살 그 정도 매물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2년 그런 계약이 아니고 1년 정도 월세 계약으로 내가 더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혹시
되시는지 분이 저기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2년 정도의 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 정도는 월세로 해서 이분이 더 살아주시면 제 나름대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저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지금 아예 이분을 내보내고 어차피 담보대출 받고 새로 그런 월세입자를 제가 받아야 되니까 지금 월세를 내가 뭐 받는 이런 경우의 수가 좋은지, 아니면 1년 뒤에 이분이 원하는 1년 정도 추가적으로 거주를 하시면서 1년 뒤에 제가 월세를 내는 경우의 수가 더 좋은지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이 입주 물량, 또 그 신규 물량, 어떻게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런 시세가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1년 뒤에 지금 입주 물량이 정리되면서 그때 가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고가의 월세를 세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입주 물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부동산 상황을 제 나름대로는 타 지역에 있는 를 분석을 그 짧은 시간에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지금부터 향후 6개월 사이에 입주가 그 지역에서는 조금 신축 아파트가 몇 군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입주가 막 시작되면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 신축 입주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제 나름대로는 내년 정도 갔을 때 오히려 신축 입주가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부터 월세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 이분이 더 거주를 하게 되면서 윈윈인 거죠, 서로. 이분도 1년 정도 단기적으로 월세를 이렇게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거고, 1년 뒤에는 이분들이 또 다른 곳에 더 좋은 학군으로 해서 아파트를 사서 가신다 했기 때문에 그분도 좋고, 저도 지금 이런 물량 대비해서 그때 가서 정리 어느 정도 된 그런 상황에서 월세를 내놓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며칠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제가 일단은 문자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분석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부동산 쪽에 방문을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면서 했던 결과는 1년 뒤에 이분이 1년 정도 거주를 하시고 제가 1년 뒤에 월세 매물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분과 전화를 하고, 요런 사정으로 1년 정도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세는 현재 시세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시세로 월세 시세를 서로 협의를 해서 맞추는 것이 어떻겠는가요? 그리고 제가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담보대출을 이분께 전세금을 상환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특약상에 적으면서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도 특약에 문구를 넣고 서로 동의를 하고 이것을 계약서를 서로 써가지고 1년 정도 월세 계약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최근에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분이 역전세가 났습니다. 그러면 팔거나 내가, 아니면 이분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른 분을 이렇게 받고 나서 내가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역전세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역전세 관련 대출을 받고 부족한 돈은 제가 또 추가적인 현금을 또 필요를 하는 상황에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혹시라도 월세 쪽으로 계속 거주를 할 계획이라든지 의향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여쭤보시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이런 상황이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면, 저처럼 지금은 대출 이자가 높고 물론 추가적인 제 돈이 들어가지만 추가적인 서로의 이런 약간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의 조건을 좀 만족시켜 주시면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1년 뒤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제 나름대로의 또 부동산과의 협의 상황,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집주인분들이 또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임차인분들께도 제시를 해주시는 이런 상황이 한 번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최근에 있던 저의 이런 경험담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조금 마음 놓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는 우리가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깨우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